예, 다음은 이제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첫 번째 볼게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가게 되면은 하단에 모션 라이브러리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야르 2020.1를 인스톨 하면은 이 기능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인터넷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실행하게 되면은 로코코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정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은 이런 모션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뭐 6불 그래서 3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돈 주고 사셔야 되는데 무료로 있는 데이터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거의 한 80개 정도 무료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그래도 되게 하이 퀄리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기 있는 위에 버튼 있죠. 애드 카트, 카트 눌러서 한 다음에 결제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무료도 마찬가지예요. 무료도 이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소팅 어떤 식으로 소팅할 거냐,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료로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필터, 카테고리, 그다음 서스 퍼블리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창에서 그래서 워크 치게 되면은 워크랑 관련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가게 되면은 스포츠라든가 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퍼블리셔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션 캡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받는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네모션이라든데 들어가서 이 회사가 제공하는 모션 데이터들을 보고 싶다. 그럼 클릭하시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필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네모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돌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네킹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캐릭터를 좀 더 다른 캐릭터 보고 싶어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캐릭터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임포트 되느냐?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카트에서 결제를 하시고 아니면 무료 데이터를 결제를 하시고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마이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여기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다운로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안 된 것들은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아이콘이 있는 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로코코가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일단을 받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게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시면은 세팅에 가보시면은 다운로드 폴더 있잖아요. 기본 세팅 값은 다운로드 폴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정한 폴더에다가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또 팀하고 또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정에서 팀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팀원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운로드 된 경로가 서버이고 서버로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그 사람들도 다운로드 된 거를 끌어다 쓸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각자 다른 다운로드 폴더를 쓰고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가 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해서 임포트를 하시면은 거기 있는 데이터가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휴먼 IK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 캐릭터를 휴먼 IK로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션 데이터를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베이크하고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클린업 작업하고 하게 되면은 이런 모션 같은 거를 진짜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캐시드 플레이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캐시드 플레이백은 작년에 들어왔었죠. 그렇죠? 제가 근데 이제 지금은 퍼포먼스가 훨씬 더 빨라졌고 그리고 다이나믹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걸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이 데이터를 좀 무겁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무거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폴리 카운트하고 다음 프레임 레이 켜놓고 지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24프레임으로 설정이 돼 있고 캐시드 플레이백에서 리얼타임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지금 그냥 플레이 했을 때도 이게 지금 현재 한 24프레임까지는 안 나오는데 20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만 폴리곤, 100만 폴리곤 맞네요. 지금 현재 100만 폴리곤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뭐 쉐이딩에서 조명까지 다 돼 있는 상태. 보면 이제 옛날 마야랑 비교했을 때 보면 어마어마한 속도죠.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제가 무겁게 하기 위해서 셀렉트에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얘를 3번을 누르도록 할게요. 3번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200만 폴리곤이 되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래도 좀 빠르긴 빠르네요. 컴퓨터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 대신 아까 전에는 한 20에서 19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특정 프레임에서는 18 내려가고 뭐 17도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캐시드 플레이백 하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3번을 눌렀을 경우에는 메모리가 진짜 빨리 차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꺼져버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메모리 부족 없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플레이 스피드도 24프레임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시연하는 이 컴퓨터는 이제 노트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램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지금 현재 캐시드 플레이백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캐릭터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 때 고스트 잘 많이 안 쓴다고 했죠. 하지만은 애니메이션에 가서 제가 비주얼라이즈 쓰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스트 셀렉티드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디폼이 됐죠. 스킨이 된 오브젝트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스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고스트 같은 경우는 특히 디폼이 되는 고스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캐시드 플레이백이 활성화돼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꺼져 있으면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스트 켰는데 왜 안 보이지? 그럴 경우에는 이 캐시드 플레이백이 켜져 있나 꼭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간단히 였다가 다이나믹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생긴 천이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뭐 N 클래스, 그렇죠? N 클래스를 적용을 시키고, 다음 좀 고정시키기 위해서 자,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컨스트레인에서 트랜스폼 시켜주고, 그렇죠? 아주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컨스트레인 한 거를 자, 이따 페넌트를 걸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다이나믹 때문에 엄청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캐시드 플레이백을 뭐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다이나믹이 캐시드 플레이백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꺼져 있죠. 자, 기본 값으로는 그게 꺼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프레퍼런스에 가서 캐시드 플레이백 항목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캐시 다이나믹스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제 다이나믹이 돼요. 이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캐시를 한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빨간색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캐시를 쭉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약간 다이나믹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좀 이게 속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까지 캐시드 플레이백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캐시드 플레이백 2019 버전보다 이 퍼포먼스, 특히 메모리 같은 거를 진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이 다이나믹 작업을 하실 때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N 클래스하고 N 파티클, 그렇죠? 대신 이제 N 헤어는 아직은 안 되고요. 그래서 머슬 시스템도 아직 안 되고, 바이프러스트에 보면은 바이프러스트 노드 중에 이제 다이나믹에 관련된 노드 같은 건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프러스트의 다이나믹 그리고 메시는 되긴 되는데 다이나믹 쪽은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다이나믹이 100% 아직은 안 되고요. 이제 곧 구현이 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캐릭터 쪽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 또 다른 거를 한번 예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직접적으로 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능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좀 그런 쪽이 약간
소홀해가지고 좀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자, 타임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이 길이가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서 타임 슬라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 레이 바꿀 때가 있어요. 프레임 레이 바꿀 때 보면은 여기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30프레임으로 이렇게 바꾼다 하고 24프레임으로 바꾼다. 그럴 때 이전에 이제 소수점으로 움직였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수치값이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레임 내에서 그 레인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점으로 맞추게 됐는데 이제 그게 좀 이게 할 때마다 이게 소수점 바뀌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라운드 타임 레인지 투 홀 발류라는 게 있어요. 이걸 활성화 시켜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프레임 레이시 바뀌더라도 이 타임 슬라이더의 값들이 정수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작은 기능이지만은 상당히 편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기본 지금 현재 여기는 켜져 있네요. 기본값으로. 자, 이전에 예를 들어서 단축키 이제 쉼표와 마침표를 이용해서 키간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간 이동을 할 때 만약에 이 구간 끝으로 넘어갔을 때는 계속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룹 플레이 레인지, 말 되게 길죠. 이게 이제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활성을 해준다. 그러면은 끝에 넘어가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루핑 같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이런 기능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또 오토 스냅 키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쭉 움직여서 만약에 속도 같은 걸 조절할 때 보면 쭉 하게 되면 얘네들이 소수점에 위치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스냅을 걸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선택을 하고, 쭉 선택하고 움직여주면은 얘네들이 딱 스냅이 걸리면서 걔네들이 겹치는 구간은 키가 겹치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없애줘요. 그래서 항상 이 소수점을 무시를 하고 정수 쪽으로 키들을 정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거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런 거를 쉽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북마크라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사용하기가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럼 여기까지 뭐 엔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도 돼요.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북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195프레임에서부터 223프레임에서 자, 엔터 이렇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다음 뭐 여기서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224죠. 그래서 224 여기서 라이트 해서 쭉 보면은 얘가 이제 의자에 앉는 그 순간까지 해서 뭐 한 이 정도 할까요? 342 그렇죠? 크레이트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타임 슬라이더 위에 이렇게 북마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다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 프레임이 415프레임. 그래서 크레이트.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얘를 작업하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꺼내 놓을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프레임 북마크 선택하게 되면 내가 있는 그 레인지에 있는 프레임이 선택이 돼요. 그 다음 뭐 이전 뭐 앞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 아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좀 헷갈리죠. 그래서 색깔을 또 바꿔줄 수가 있겠죠. 노란색, 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간들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은 겹쳐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키 작업을 할 때 보면 특정한 프레임에다 제가 뭔가 마크를 해주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도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해가지고 이름 적어주고, 그렇죠? 구간, 뭐, 한 프레임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프레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한 프레임만 해서 크레이트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얘가 노란색이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였다가 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내가 특정 구간에 색으로 이런 식으로 마커를 만들어서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쓰면 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사운드 쪽이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전에는 사운드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사운드 볼륨은 이제 시스템 볼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제 줄여야지 볼륨을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야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임포트 하는 거 마찬가지로 임포트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제가 하나만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임포트해서.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작업하고 싶다. 그럼 make active sound 마찬가지로 make active sound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 다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오디오에서 use tracks sound 선택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음이 다 나와요. 그 대신 이렇게 볼륨 형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옵션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얘 보시면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것이냐. 그래서 위에다가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키랑 뭐 보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 아래에 둔다든가 아니면은 기존과 똑같이 가운데에 둔다든가. 그렇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딜리트를 할 수가 있고 뭐 오프하게 되면은 사운드가 안 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사운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쪽 가서 그래프 에디터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끄고요. 그래프 에디터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 하나 보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키를 제가 한 이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키 작업을 할 때 중간에 제가 이제 키가 필요해서 이제 여기다 키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애니메이션의 키에 보면은 제가 옵션을 넣은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키를 인서트 하면은 여기를 잘 보세요. 그렇죠? 여기를 잘 보세요. 인서트 딱 하는 순간 탄젠트 때문에 여기 있는 커브가 살짝 틀어져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또 민감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서트 했을 때 이 커브의 형태가 전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키 여기 보시면은 길게 있죠. Set Key Preserve Curve Shape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옵션을 활성화시키고 어플라이 하게 되면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꾹 누르면은 커브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키가 들어가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간에 키 작업을 할 때 이런 틀어짐, 탄젠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틀어짐 없이 키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키에 보시면 또 뭐 인서트 키라든가 아니면 인서트 키 뭐 트랜슬레이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뷰 항목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뷰 항목에 보면은 되게 많이 뭔가가 추가됐죠.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는 일단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노란색 마커를 잘 보세요.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플레이를 했을 때 좀 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플레이했을 때 이 마커, 노란색 마커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커가 다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show play range shader. 그래서 이 양쪽 끝에 이렇게 쉐이더를 끌 수 있게끔 편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lock play range shader.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양쪽에 있는 플레이 레인지가 끝나는 데를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가 있겠죠. 이게 있으면은 좀 애매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나 이거는 고정시키고 싶어. 그럼 얘 락을 걸어 버리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고정이 돼요. 얘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게끔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없어졌던 기능 중에 하나 여기 선택하게 되면은 키를 선택을 하면은 이 키가 영향을 주는 커브들을 하이라이트 해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로 다시 이제 돌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 뷰, 그다음 키 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한 건데 뭐 심플하게 보인다든가 더 작게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인 크기를 본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키의 크기를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이 타임 프레임이죠. 이게 위치를 이제 아래로 바꿀 수 있게끔 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타임 프레임하고 여기 타임 슬라이더하고 얘하고 이제 또 가까이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보는 거는. 그다음 빔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어둡게 할 거냐, 밝게 할 거냐, 아니면은 클래식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빔으로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컬러 프레퍼런스 가서 예를 들어서 저 여기를 이게 좀 색깔이 좀 약간 구별이 덜 돼가지고 이걸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플레이 레인지 쉐이더 컬러죠. 그리고 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작업하시다 보면은 여기 굳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심플 툴바 눌러서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셀렉트에 보면은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셀렉트에 보시면 스냅 타임 툴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타임 마커가 거기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요. 쭉 드래그해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한다. 그럼 타임 마커가 그 키 중에 가장 시작이 되는 곳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죠.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약간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키를 이게 원래는 프레퍼런스에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를 처음에 생성을 했을 때 그 키들은 기본 값으로 웨이트 값을 갖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기본으로 웨이트 값을 갖게 하고 싶다. 그럼 프레퍼런스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걸 밖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밖에도 디폴트로 탄젠트, 인 탄젠트와 아웃 탄젠트를 여기서 쉽게 할 수 있게끔 프레퍼런스에 있는 게 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기능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키 작업을 했을 때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나는 좀 더 가독성 있게 뭔가를 바꾸고 싶어. 그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2020 업데이트에서는 그걸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마야 2020 그리고 마야 2020.1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